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쿡쌤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국제 본업 및 무역의 필요성과 그 영향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국가별로 각자의 특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현상이나 관계를 국제 본업, 국가 간의 거래를 무역이라 하는데, 국제 본업과 무역은 어떤 상품을 상대 국가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 가능한 절대 우위와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 본업과 무역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각 국가는 자연 조건이 다르고 생산 요소의 질과 양도 차이가 나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생산비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각국은 생산 조건에 따라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한 뒤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무역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더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 편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외국에서 싸게 원자재를 구입하고 비교 우위 상품을 대량 생산, 1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힘쓰게 되었고요. 국가 차원으로는 부족한 자원과 기술력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가 성장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의 이전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면에는 국제무역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우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산업이 위축되게 되어 관련업 종사자의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고, 정부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외국 정부 및 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국외의 경제적 충격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무역 대상국의 경제가 나빠지거나 우리나라와의 국가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선진국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을 할 경우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요. 국제무역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유럽연합 EU,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센, 남미 공동시장 메크로스루와 같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협력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장벽을 낮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 경제 협력체, 개별 국가끼리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 FTA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사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열대기후 지역에서 생산된 바나나를 수입하여 먹는다. 세계적인 신발기업 엔사는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의 생산 공장을 많이 세웠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나라에 철광석, 유연탄, 원유 등의 자원을, 우리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석유 제품, 승용차, 철 구조물 등의 공산품을 주로 수출한다. 지금 첫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 어려운 열대 농산물을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두 번째 사례는 기업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생산 공장을 세우는 국제 분업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죠. 세 번째 사례는 각 국가마다 생산 요소의 분포가 달라 비교 우위 상품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기업, 같은 상품이면 생산비도 국가마다 동일하다. 이것은 잘못됐죠. 같은 상품이더라도 지역마다 생산 요소의 질과 양이 차이가 나므로
생산비는 서로 다릅니다. 니은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상품은 무역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이더라도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면 이를 수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디귿 자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상품은 무역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맞죠? 리을 생산 요소의 지역적 분포의 차이는 국제 분업과 무역을 초래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우리나라의 시기별 주요 수출품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초기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 상품, 예를 들면 섬유, 가발 등을 수출하다가 중화공업이 정책적으로 육성됨에 따라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량이 증가해요. 최근에는 풍부한 자본 및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비교 우위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 건데요. 기업, 1970년대에는 기술 집약적 상품을 수출하였다. 이것은 잘못됐죠. 197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출하였습니다. 니은 1980년대에는 중화공업 제품을 많이 수출하였다. 이것이 맞죠? 디귿 한 국가의 시기별 비교 우위 분야는 항상 동일하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한 국가의 시기별 비교 우위 상품은 경제 여건에 따라 변해요. 리을 우리나라는 최근 풍부한 자본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 산업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것은 맞죠?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것은 맞죠. 국제무역이 확대되면 개인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더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 편익이 증가하게 된다고 우리 배웠었어요. 2번 각국 정부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됐죠. 외국 정부와 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집니다. 3번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비를 줄인다. 이것은 맞죠. 기업 차원에서는 외국에서 싸게 원자재를 구입하고 비교 우위 상품을 대량 생산, 1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우리 배웠었어요. 4번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커진다. 이것도 맞죠? 5번 개발도상국으로 기술과 자본 등이 이전되어 경제적으로 발전할 기회가 생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11번째 시간 국제분업 및 무역의 필요성과 그 영향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